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갈등의 양상, 시점의 종류, 배경의 역할,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소설의 이론 소개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물이란 작가가 상상해서 창조한 사람인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물의 유형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주인공이나 그와 비슷하게 작품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비중이 큰 인물을 중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주변 인물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보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주동인물이란 소설 속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대립하여 갈등을 빚는 인물입니다. 흥부전을 예로 든다면 흥부와 놀부는 중심인물입니다. 그런데 흥부가 주동인물이라면 놀부는 흥부와 갈등을 빚는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거 이어집니다. 인물의 유형은 성격 변화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을 1894년 갑오개혁 이전에 나온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온 소설을 현대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평면적 인물인데 비해서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서 착한 사람은 늘 착하게 드러나고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입체적 인물은 사건 전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들은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착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상황에 따라서 악한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인물은 입체적 인물, 변하지 않는 인물은 평면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형적 인물이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 흔히 보편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사 그러면 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을 잘 드러내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좀 꼼꼼하고 깐깐하고 기존의 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옷을 입어도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입는 이에 비해서 개성적 인물은 그 집단의 성향과 달리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을 말합니다. 교사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사 이미지와 다르게 자유분방하게 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일반적인 교사 이미지와 다른 인물로 그린다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전에 사채업자를 주인공으로 또는 조직폭력배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리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 집단에 들어갔지만 또 그 속에서 선량하게 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일반적인 그 성격,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인물의 유형과는 좀 다른 인물로 그려지게 되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 이어지는데요.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그 인물의 성격을 말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다 또는 때에 따라서 요약적 제시 방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철수는 착하다 이렇게 하면 서술자가 직접 말해준 거기 때문에 직접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철수는 착해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요. 철수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쟨 정말 착한 아이인가 봐 라고 이제 생각하게 한다면 그건 간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 또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짐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극적 제시 방법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은 인물이 사건을 겪으며 갖게 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사건을 전개하고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소설에서 갈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소설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설은 갈등이 드러나고 갈등이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구성 단계를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고 부각됩니다.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친구를 한 대 때릴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그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적 갈등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물 대 인물,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외적 갈등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인물 사이의 성격이나 욕구,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갈등. 그래서 흥부와 놀부가 갈등을 빚으면 그것은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의 갈등,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인물이 사회제도나 윤리 등의 문제로 겪게 되는 갈등.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길동이가 호보형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거든요. 적서차별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대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이란 말 쓸 수 있고요. 또 개인과 운명,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그 타고난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 작품 속에는 작품 속 주인공인 성기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갖고 태어난 운명, 역마살이라는 운명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 운명에 순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도 있고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인물이 자연 환경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겪는 갈등인데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점이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2개로 나눌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서술자가 나로 드러나면 1인칭 시점이고요.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에는 내가 주인공이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 나의 심리가, 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내가 드러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어서 내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는 드러나지만 주인공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하고 그냥 작가 관찰자 시점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때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나지 않고 소년, 소녀 또는 영희, 철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드러나는데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관찰해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사건 전개를 요약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다 꿰뚫어 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배경의 종류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자연적 배경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의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0년 5월 31일 공간이 청주시 어디라고 할까요? 오창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연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배경은 인물을 둘러싼 사회 현실과 역사적, 시대적 상황,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될 수도 있고 산업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당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코로나가 만연한 현대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이제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배경은 인물의 심리적 상황이나 내면적 세계를 의미해서 내면 심리 묘사를 중시하는 소설에서 주로 나타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상의 날개나 이런 작품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적 배경은 인물이 처한 처지, 상황, 그 배경 자체가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주제 형상화에 관여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배경 그러면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사실성과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조금 더 사실성, 현실성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경이 주제를 뚜렷이 드러내주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나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갈림길이면 그 갈림길 자체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표현 방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문체 구성 요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서술 그러면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 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묘사는 독자들이 스스로 인물이나 배경, 사건에 대한 인상이나 이해를 하도록 장면을 그려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묘사되는 걸 보면 얼굴은 역삼각형으로 생겼고 눈썹은 진하고 눈은 작고 찢어졌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 같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 인물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양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로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심리를 표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문체를 구성하는 요소 또는 표현 방식은 서술, 묘사, 대화,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제 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의 진행 과정을 적는 방법, 서사. 마무리합니다. 소설에 대해서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론 쭉 학습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 공책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영수의 고무신 작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